자, 안녕하십니까. AI와 로봇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번 학기에 이제 처음 만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과목은 뭐냐라고 하는 되게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로 이번 주가 첫 주이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급하게라도 급한 건 아니고 오늘 원래 수업해야 되는데 어제 좀 과음을 하는 바람에 자, 이 AI와 로봇은 이 학과가 AI 로봇 융합과로 바뀌는 제가 맨날 써먹고 있는데 에로학과로 바뀌는 바람에 요새는 다 짧게 말하니까 에로학과가 됐죠. 에로융. 네. 에로학과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2학년 때에서 3학년 전공 과목으로 넘어가는데 좀 고통을 줄일까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이 과목은 조금 쉽게 되게 재밌게 만만해 보이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만만하게 흘러가지만 내가 이게 조금 뭔가 생각을 하게 되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스타일로 과목이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되게 해보시면은 뭐야 이게 과목이야 뭐 이렇게 웃긴 거만 해 애매한 거 이딴 거를 배우지 라고 할 만한 어이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목은 좀 재밌게 흘러가게 하는 게 주 목표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나름 좀 생각할 게 있네 라고 하는 형태가 주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어이없게 느낄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렉처 꼴은 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서 어지간하면 수식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1학년 과목을 손을 놓는 바람에 1학년, 작년 특히 올해 이제 2학년들은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 과목의 목표는 이번 학기 재밌게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대부분 다 숙제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의 목표 중에 하나는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요새 흘러나오고 있는 AI, 로봇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사실 그 밥이 그 밥의 그 나물이고요.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혼자 움직이거나 뭐 독자적으로 명령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로봇은 실제로 점술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지능적인 요소들,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어떤 지능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만져보고 뭔가 생각을 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원래 로봇 분야 쪽에서는 아주 심각한 옛날부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지능적 요소들, AI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AI 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뭔가 뭐 딥러닝 가지고 뭐 하거나 인식하는 쪽만 굉장히 부각이 됐지만 어차피 옛날부터 로봇 쪽에서는 AI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분을 따지자면 AI 쪽은 AI는 그냥 AI 연구자들만 있었을 뿐인데 로봇 쪽에서는 AI를 본격적으로 사실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고요. 지분은 로봇 쪽에서 갖고 있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로봇과 AI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로봇하고 AI를 어떻게 하면 합쳐 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로봇을 다 대충 프로그램 짜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뭐 맞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과목에 우리가 로봇과였고 AI 로봇 융합 에로과가 돼서 많은 에로가 생겨나고 있는 중이고요. 뭔가 야시시한 건 없고 에로과라고 해서 생각나는 건 저는 항상 에로물이 아니라 에로사항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로봇을 어떻게 하면 지능적 요소하고 결합해야 되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충 프로그램 짜서 할 수도 있고 그 대충 프로그램 짜는 것들을 조금만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되면 야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내가 왜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걸까 프로그램만 잘 짠다고 해결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능적 요소들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의 어떤 과목들을 보면은 1학년 때는 뭐 재미없는 것들 배우고 2학년 때는 조금 터프한 것들이 나오는데 뭔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로봇들 수식들이 폭발을 하고 그 수식질에 많은 포션을 또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많이 그 수식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중간 과목이 하나가 있어야겠는데 그래서 허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하는 게 이 AI와 로봇 ANR 제가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 AI와 로봇 과목의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잡아보면 AI나 또는 지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로봇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는 또 다른 말로요,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뜻합니다. 로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논리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자동화 구조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데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좀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뇌 구조를 모델링을 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형태들로 조금씩 바꾸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연말에 고등학생들이 고삐리들 코찔찔 흘리는 고삐리들이 올라와서는 저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꼭 면접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됐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저희 때는 뭐 태권브이, 건담, 마크로스 뭐 이 정도, 고등학생 때는 그런 생각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뭐 이제 나는 아이언맨을 만들겠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게 3학년 로봇공학 때부터 역시 힘들구나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흥미도 유발시키고 재미도 얻고 3학년 전공 과목들로 들어가는 데에 약간 그 버퍼링 걸리는 것들을 없애볼까 라는 취지로 이 과목을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아이언맨인데 꿈과 현실은 좀 달라서 아이언맨을 만들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껍데기부터 만들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페퍼를 먼저 옆에다가 갖다 꽂아놔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밑바닥부터 이 문제를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나씩 풀어나가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번 학기에 조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파이썬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갑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3학년, 4학년의 거의 모든 제 과목의 예제들은 파이썬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고요. 파이썬, 일반 파이썬이 아니라 이제 따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 그 프로그램의 스크립트들이 전부 다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신나게 한번 재밌게 놀아보겠다 라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여러분들도 흥미를,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어제 그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얘들이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내가 여러분만의 로직을 가지고 로직 논리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화해서 구동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새 이제 제가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창피해. 어쨌든 어제 후속 과제 800억짜리를 설계하느라고 다른 분들하고 어제 서울에서 과음을 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로직을 가지고 3차원 시뮬레이션 어떻게 시뮬레이션 자체는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만들어서 다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if문도 써보고 뭐 while문도 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것들 코드들 가지고
재밌게 놀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체의 어떤 그 난이도는 뻔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쓸 줄 아는 수준들.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씩 다듬으면서 아마 올해 쉬운 예제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로직화해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반응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수학적인 얘기가 조금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수학은 잘 안 쓰는 형태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약속입니다. 수식이 잘 안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인텔리전트 로봇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디자인해낼 것인가, 모델링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게 하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렵지 않게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잘 알지만 2학년 1학기면은 작년에 이제 여기저기 가서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술도 못 먹고 불만이 극에 달해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 보이지만 전공과 유사성이 있고 전공과 관련이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언택트 이 환경하에서 혼자가 됐던 친구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던 모여서 하던, 모일 때는 5인 미만으로 모이셔서 알아서들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시간들로 구성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미 그 피지컬 컴퓨팅 과목을 제가 잠깐 한 달 정도 맡게 돼가지고 이 수업을 위해서 개발했던 방법론 하나를 살짝 맛배기로 보여줬던 게 첫 번째 문제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맨날 타고 다니는 거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더 부자죠. 이 단독주택에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엘리베이터 있고요. 맨날 고장이 나서 그렇죠. 지금도 오늘도 또 고장 났던데, 엘리베이터 같은 이슈들은 맨날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베이터 문제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대전에 있는 모 대학에서 1학년, 2학년 창의적 학습법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는 걸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은,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누르면 이 녀석이 알아가지고 딱 내가 원하는 층에 와 있고, 문도 저절로 열리고요, 또 조금 있으면 문도 저절로 닫히고, 그 다음에 내가 딴 층을 누르면 딴 층으로 잘 갑니다.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써서 여러분들이 로직으로 이걸 구동하는 것들을 한 번씩 다뤄볼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 하나 보여드리면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코드로 문을 여는 명령 내부에 보시면 스크립트들 나중에 다 드릴 텐데요. 뭐 문을 어떻게 열지? 이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제가 다 방법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첫 번째입니다. 문을 여는 명령을 쳐주세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 보시면 문이 팍 하고 열리죠. 팍, 그죠? 불도 꺼져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죠? 첫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반드시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이 꺼져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에는 먼저 불부터 켜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거의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이걸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불이 켜져야 되는구나. 여태까지 별 신경 안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불이 켜져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갑자기 이렇게 열려요. 현실 세계에서 문이 갑자기 이렇게 열리는 건 없죠. 침착.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문을 닫는 명령을 제가 여기다 쳐놓고 있고요. 그러면 문이 닫히는 건 그럴듯하게 이렇게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서 문이 두 번째 열리는 것은, 잠깐 너무 짧아서 안 보였다고요? 저도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대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팍 하고 열리니까 다시 보시면 되겠고, 동영상이 중간 점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이렇게 닫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닫혔죠. 이제 두 번째 오픈 2를 쓰면은 좀 문이 쭉 이렇게 열렸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현상이라는 걸 무시하고 AI라고 하는 것들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자연계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는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고 F는 MA라고 하는 뉴튼 역학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은 이런 식으로 열려야 되겠죠. 이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조금씩 만들어 볼 거고요. 엘리베이터 예제 중에 하나인데 자연현상을 무시하고 이제 1층, 2층, 3층이 있는데 2층에 와라 라고 명령을 치게 되면 팍 하고 올라가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층 가 하면 3층으로 갔어요. 일단 처음에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펑펑펑 뛰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붕 하고 올라가고 붕 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 현상을 잘 묘사를 해서 만들어야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고 자연 현상은 자연 현상으로 서로 다르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로직만 체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예제 한번 보실까요? 이제 2층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노란불 켜졌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리고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1층으로 오라고 하니까 또 문이 닫히고 밑으로 내려왔죠. 3층에서 호출해서 올라간 다음에 문이 열렸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무언가 엘리베이터하고 가깝겠죠. 움직임도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해결해 보는 것, 이게 이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엘리베이터 여태까지는 내가 그냥 누르면 온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설계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정말 현실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기법들도 조금씩 향상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수업이 목표로 하는 지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계속해서 이런 예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현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네 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치밀하게 생각하는 훈련 과정을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수업에서도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버튼들이 여러 개 있고요. 여기 똥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예를 들면 등을 쓰다듬는다, 목을 긁어준다든가, 야, 쭈쭈! 하고 부른다든가, 야단을 친다든가, 뭐 소리가 들린다든가, 라고 하면 무언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강아지가 해야 되는, 로봇 강아지가 해야 되는 행동 패턴들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사용자가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 환경이라 그걸 눌러주면은 로봇이 그대로 동작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똥개 지금 노즈워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뭔가 반응을 하나 줬더니 앉기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제 앉아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전체 구성을 첫 번째 예제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열심히 잘 만든 게 아니라 대충 만든 거고요.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앉아있기라고 하는 것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앉아서 있고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하품해. 그래서 하고서 강아지가 지루해서 하품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구성인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이 예제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르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많고요. 머리를 건드렸더니 뭐가 나왔었는데 지나갔고요. 조바심, 기다림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강아지가 조바심을 내고 있고요. 또 뭐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일단 있고요. 또 야단을 쳤더니 가만히 있고요. 드디어 이제 시선 회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하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죠. 너 XX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지금 좀 뻗당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들을 결정하는 것, 많은 지능형 연구들에서 예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그 결과물들이 사실 형편없는 수준인데 조금 여기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엘모 대기업하고 그때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도 이제 2년 정도 더 하다가 이제 제품을 안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말았었는데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또 다른 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열심히 땅바닥 보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쭈쭈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엥 하고 쳐다보고 있죠. 어디서 불렀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콜 했더니 꼬리를 막 흔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불렀을 때는 그냥 주의 집중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러고 쳐다보는데 주의 있는 거 알고 자꾸 불러주니까 이제 꼬리 흔들면서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자꾸 불러주면은 막 심하게 날뛰임, 일어나 앉았다가 꼬리 흔들었다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심하게 날뛴 모드가 결정이 돼서 좋아 이러면서 있고 있죠. 더 이상 이제 강아지의 흉내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지능적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이프문으로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면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강아지의 어떤 행동 내부적인 상태들이 막 계속 변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능형 AI가 로봇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강아지는 모터들 잔뜩 써서 모터 18개인가 써가지고 머리하고 꼬리, 다리 쪽에 1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실제 구성을 했었고요. 보행을 하다가 이런 콜 명령이 떨어지면은 얘들이 하면서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과제였고요. 올해는 이제 대학원도 만들어 놓고 해서 한번 이거 똥개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겨울에 제가 어떤 업체 때문에 갑자기 한 달 만에 걷게 하라고 부실한 굉장히 흔들흔들 막 덜렁덜렁하는 부실한 로봇을 갖다 주고서 이걸 제어를 해달라고 걷는 거 해달라고 해서 한 달 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로봇이 갖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덜렁덜렁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덜렁덜렁하면 빨리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덜렁덜렁하니까 밸런스도 일부 깨졌고요. 자, 이 모션을 보시면은 얘는 시퀀셜 모션이라고 불리는 연속적인 A를 한 다음에 B하고 B 한 다음에 C하고 예를 들면 왼쪽으로 기우뚱한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들고 다리가 앞으로 간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해서 가운데 와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오른쪽 밸런스 잡고 다시 왼쪽 다리를 들고 하는 시퀀스 연속성 있는 어떤 방법론들이 A 같다, B 같다, C 같다, D 같다 그리고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셜한 것들은 연속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제 나중에 조금 하드웨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걷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로봇들이 그냥 테이프 레코더 도는 것처럼 mp3 플레이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고 D 나오고 하면 동작한다고 자꾸 착각들을 합니다. 그거는 이 중간 과정들이 얘가 밸런스를 맞춰야 될 때 또는 다리를 들어야 될 때가 시퀀스로만 설계가 되는 거고요. 이 각각의 모든 중간중간에는 밸런스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이로하고 밑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센서들, 발바닥 폴스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여기서 잡고 있고요. 이 로봇은 이 중간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덜렁거림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 이제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걷는다, 와 재밌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를 좀 뜯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상태가 왼쪽 밸런스 모드, 다리 들기 모드, 다리 내리기 모드, 다음에 다시 무게중심 이동, 그 과정은 전부 다 시퀀스를 토대로 해서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중간 과정들은 전부 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어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 추가가 됩니다. 그냥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컨트롤이 아니라 각도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예를 들면 이게 발바닥이면요
이렇게 찡 하고 움직이는 거, 이건 간단하고 쉬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만 되게 쉬운 거고요.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 때문에 이씨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발바닥에 어떻게 각도를 조절하고 있는가 눈여겨보시면은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자, 현재 이 밸런스 모드에서 이제 다리를 들 거고요.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컨트롤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바닥에 있는 센서와 가속도 센서 토대로 해서 밸런스를 잡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녀석의 바디가 워낙에 흔들리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걸 좀 수정한 게 이 녀석이고요. 이것도 좀 된 거라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퀀스라는 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A에서 B로 가고 B에서 B 프라임 갔는데, 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봐. B 해.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C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 제가 버스 정거장에서 좋은 예제라서 찍었던 지게차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게차 운전사에 열심히 감아가지고요, 이 짐을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쿵 들어가서 살짝 들어 올리고 요 앞에다가 살짝 내려놓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또 똑같은 방법 동작을 해서 이 두 번에 걸쳐서 B에 한 다음에 B 프라임에죠. 내가 이걸 넣어서 들어 올리고 앞에다 살짝 놓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들어가서 얘를 올려놓고 나온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다 이 물체를 갖다 놓기 위해서 이 굉장히 좁은 공간을 한 번에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서 방향을 틀어서 가죠. 이 모든 과정들이 A 갔다 B 갔다 C 갔다 B 프라임 갔다 D 갔다 하는 시퀀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과정은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조정을 하는 컨트롤이 붙어 있죠. 제어를 해서 A에서 B 과정 사이로 어떻게 넘어가고, 그 B 단계에 있게 되면 또 다른 유형의 컨트롤을 써서 B 프라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로봇 환경들에서는 거의 이런 시퀀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단지 A 갔다 B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B 프라임에 갔다가 B를 갈 수도 있고, B 프라임 B, B 프라임 B 이걸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C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 과정은 모두 다 지능적 판단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도 운전을 해서 가기 때문에 뭔가를 컨트롤해서 가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례라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자연계였기 때문에 보행도 마찬가지요, 지게차도 마찬가지요, 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죠. 이걸 전부 다 그대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게임 같은 게 되버리죠. 제가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그냥 재미삼아서 게임을 했다가 휴대폰 게임인데요. 재미를 했는데 파티원들이 다 나갔는데 제가 남아있다가 졸지에 제가 그 넘버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많이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여기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NPC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전투기 고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크게 보니까 휴대폰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보니까 좀, 여기 대사관, 여기가 그 뭔가, 여기는 별게 없어요 사실. 여기가 뭐였지? 여기 탱크 만드는 데고요. 여기 전투기 고치는 데였구나. 여기 탱크 고치는 데네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보면은 NPC들, 이런 트럭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특정 건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을 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갖다 주는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NPC들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옳다구나, 이거를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환경을 그래픽 멋지게 만들어서 이제 드릴 거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지게차 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지게차가 A 지점에 가서 물건을 실어서, 이 물건을 실어서 B에다 갖다 놓으려면 지게차는 A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짐을 빼가지고 싣고 B까지 와가지고 B에다 내려놔야 되겠죠. 이런 것들, 시퀀스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좀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약간 재밌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녀석에 대한 명령어도 제가 적당히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머리를 이용해서 로직을 이용해서 몇 글자 짜주면 프로그램 짜면 이걸 실어 가지고 여기로 옵니다. 얘가 A까지 일단 가야 되겠고 A 중에서도 짐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포크리프트를 들고 가면 짐을 찍어버리겠죠. 그래서 포크리프트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들어간 다음에 들어 올려서 뒤로 백해서 B까지 가야 되겠죠. 모든 과정들이 시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제들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재미삼아서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가 실제 로직을 구현하다 보면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죠. 지금 사도 출현 삑삑삑삑삑 뒤에서 소리도 들립니다. 각종 로직들이 동작을 하면 A면 B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유형의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벤트로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큰 공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을 오고 갈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경고 사도 출현하고 뜨고 있고 너 빨리 결정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주머니에 돈은 없어. 앞에는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보고 가다 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벤트의 종류가 1개, 2개일 때는 별게 아닙니다. 근데 이벤트의 개수가 10개, 20개가 되면은 상태라고 하는 현재 상태가 되게 이걸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제일 좋은 꼴은 뭔가 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그걸 토대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벤트적인 문제들을 또 이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애가 한 대 나를 때렸어. 째려볼 것인가? 아까 강아지 예제에서도 얘기 드렸죠. 뭐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호출을 하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아니면 뒤에서 때리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의 반응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분 좋은 날이 있고 기분이 나쁜 날이 있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날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라고 여자친구들이 보통 얘기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벤트라는 것들이 합쳐지면은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묘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기에 이 점수, 결국 점수는 어떻게 매길 거냐? 숙제를 제가 내드릴 거고요. 이 뒤에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들도 이 과목을 듣는다고 하던데, 자식들. 3학년, 4학년들도 아마 재미 삼아서 듣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들 아실 텐데, 제 과목에서는 출석 점수는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5번 넘어서 수업을 안 들으면은 F가 나야 되겠죠. 그거는 지키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수업을 내가 100%를 다 듣든 80%를 듣든 점수는 똑같습니다. 단지 숙제 내드리고 리포트나 또는 줌으로 발표 평가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합쳐서 100% 성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되게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만만해 보이는 것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전개를 할 거고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시퀀스, 로직, 이벤트 이 정도의 용어들은 제가 계속해서 표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내가 주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도록 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해서 해결할 것인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약간의 프로그래밍들 파이썬 수준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제가 드리겠고요. 앞서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수식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고 각종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씩 분해해서 풀 수 있는 단계로 디자인하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프로그래밍화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재미있게 첫 수업이고, 저도 방향이 이 예제가 먼저 나올지 저 예제가 먼저 나올지는 조금 더 사실은 어젯밤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과음을 하는 바람에 그 순서가 조금 아직 설계가 덜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하나씩 예제들을 가지고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어제 술 먹어서 뭐 예제를 안 만든 건 아니고요. 예제는 만들어져 있는데 순서는 아마 조금씩 첫 학기이다 보니까 이거부터 했다 저거부터 했다 하는 순서는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정리해서 어제 술을 먹은 건 맞구나 저부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3시간짜리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사이버 강좌 쪽이나 유튜브 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세요.